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한 오브저버가 여러 서브젝트를 관찰할 때, 그럼 이걸 이제 구현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업데이트 메소드를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부르는 업데이트 메소드는 업데이트 A, B가 부르는 건 업데이트 B. 그러면 누가 호출했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업데이트 하나를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풀 방법을 쓰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바 GUI 라이브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 스윙을 보면 action performed인가 기억이 안 나네. performed인가 action event 뭐 이렇게 돼가지고 쭉 오는데, 여기서 event get source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튼이 하나 있고 두 개 있으면 요 두 개를 여기에다 다 연결시켜 놓는 거지. 그쵸? 버튼 두 개 있을 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핸들러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다 연결시켜 놓고, 여기서 이벤트에서 get source에서 OK 버튼인지 뭐 캔슬 버튼인지 뭔지를 따질 수 있잖아요. 레드인지 그린인지 블루인지 뭐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중 서브젝트를 하는 방법이에요. get source.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뭔가를 또 전달하는 이 서브젝트와 오브저버 사이에 뭔가를 둬서 이벤트를, 이 객체를 만들어주지만, 우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뭐가 오는데 얘가 뭔가를 방법으로 여기서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얘가 무슨 웨던지 다른 건지를 판단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업데이트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업데이트해서 여러 개를 처리하려면은 뭐 저거랑 좀 다르겠지만, 여기서 쓴 것처럼 서브젝트의 공통 타입, 그러니까 서브젝트 자체를, 그러니까 웨더 데이터를 받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만약 웨더 데이터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웨더 데이터만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서브젝트로 해놓으면 어떤 서브젝트인지 다 올 수 있죠. 그럼 이게 서브젝트가 왔는데, 내가 지금 이 서브젝트가 A 서브젝트인지 B인지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겠죠. 뭐 get 클래스로 구분한다든지, 뭐 자바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그래서 아예 메소드를 다르게 만드는 게 더 쉽고, 하나로 만들면 이 하나에서 데이터 갖고 구분하기 힘들고, 데이터 갖고 구분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뒤에 써주지 않는데, 뭐 이 update A, update B 이런 게 이제 쉬운 방법이고, 그쵸? 구분하게. 그 다음에 update인데 얘는 더블, 얘는 뭐 string 이런 거다. 그러면 A는 더블을 주고 B는 string을 주는 거면, 이건 오버로딩해서도 저절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update subject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는 풀 하겠죠. 이건 데이터인데 풀 한다는 거고, 풀 방식인 거고,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필요하죠. 뭐 여기 보면 오브젝트 자체를 쓸 수도 있지만, 뭐 서브젝트로 묶어놨으면 이 서브젝트를 쓸 수 있겠네요. 서브젝트가 더 낫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풀 방법으로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서는 어떤 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get class 해가지고 얘가
weather data.class면 뭐 하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얘는 좀 타이 커플링이 됐겠네. 구현하다 보면. 근데 어쨌든 방법을 상황에 맞게끔 내가 모델링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방법 등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중 한 오브젝트가 여러 개의 서브젝트를 관찰해야 되면 구분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건가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바 라이브러리에는 이 옵서버들을 쉽게 구현하게끔 라이브러리로 옵서버블이라고 하는 클래스랑 옵서버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했어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바 9부터는 디프리케이트 됐습니다. 날려버렸어요. 쓰지 말라고. 그래서 책에는 이걸 열심히 헤드 퍼스트 패턴에서 이걸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디프리케이트 했으니까 이제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쓸 수 없으니까. 쓰면은 디프리케이트 돼 있다고 쓰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 봤던, 우리가 만들었던 예제에서는 서브젝트도 인터페이스고 옵서버도 인터페이스였잖아요. 이 라이브러리로 자바에서 초기 만들었을 때 자바 A까지는 얘가 이제 제공이 된 거예요. 자바 A까지는. 그럼 자바 8에서는 이쪽은 옵서버블이라고 하는 애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예요. 클래스. 얘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럼 얘를 왜 클래스로 만들었을까? 모든 서브젝트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코드를 담아주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 코드가 뭘까요? 요 내용이겠죠. 자료 구조로 옵서버들을 유지해주고 그거를 제거할 수 있게 해주고 걔네들한테 노티파이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이 과정을 모든 서브젝트는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구현해 주려고 그러면 뭘로? 인터페이스로 안 되겠고 뭘로 만든 거예요? 클래스로 만든 거예요. 클래스로 만들면 단점이 뭘까요? 이제 웨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때 얘를 이제 상속받아서 만들면 요 기능들은 얘가 구현 안 해도 되죠. 똑같은 거를 요걸 이용해서 구현하면 뭐 노티파이 옵저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레이 리스트 위에 만든 것도 필요 없어요. 위에가 다 해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얘가 클래스가 되는 순간 문제는 자바는 싱글 이ন헤리턴스밖에 제공 안 하죠. 단위 상속만 제공하잖아요. 그럼 내가 웨더 데이터를 뭔가 만들 때 얘를 서브젝트로 만들어야 돼. 근데 얘가 다른 어떤 내 상속 관계에서 얘가 부모가 있어야 되는 애예요. 그럼 얘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클래스로 만들었을 때 자바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예요? 자바는 단위 상속만 제공한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웨더 데이터가 다른 부모가 없고 오브젝트만 부모야. 그러면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죠. 근데 얘가 다른 애를 상속받아서 구현돼야 되는 애면 얘를 상속 못 받아요. 그럼 그걸로 땡? 못하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쓰고 싶어. 얘를 여전히 쓰고 싶어. 근데 얘는 부모로 다른 클래스를 가져야 돼.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까? 네? 중간에 하나 더 만들어서 해결이 안 되죠. 중간에 하나 더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인지. 그럼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은 오브젝트고 얘는 지금 현재 뭐 C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돼. C. 그러니까 얘를 상속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쓰고 싶어. 얘를 안 쓰려고 그러면 내가 다 구현해야 되잖아. 서브젝트가 되기 위한 요 기능들을 다 구현해야 돼요.
근데 그 구현하기 싫고 라이벌 돼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쓸래. 그런데 나는 C를 상속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is A가 안 되면 뭘로 해요? has A로 하셔야 돼. has A로 어떻게 하냐? 얘를 instantiate 해가지고 얘가 멤버로 가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를 instantiate해서 멤버로 가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observable을 하나 갖는 거예요, 멤버로. 근데 여기 하나도 다 만들어 놓는데 이 메소드들은 뭘 하는 거예요? add, delete 이런 것들은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임해 주는 거죠. 토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바에서 이거는 이제 얘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자바에서 여러분들이 단일 상속 때문에 쟤를 상속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멤버로 가져가는 거예요. 멤버로. 내가 필요한 기능을 멤버로 두고 그 메소드들을 내가 여기 다 만드는데 번거롭죠?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간 코드는 뭐예요? 그냥 얘를 부르는 거예요. 상속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예전에 자바 8에서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뭘 상속받기 때문에 못 받아. 그러면 얘 하나는 멤버로 가져가는 거예요. 멤버로. 그런 방법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자바같이 단일 상속하는 환경에서 멀티 상속을 해야 되면은 나머지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has A처럼 갖다가 써야 되는 거지. 여기에 공통 기능을 내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좀 편법이지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얘는 내부적으로 푸시풀을 둘 다 구현해 놨어요. 푸시풀을. 그래서 내가 푸시 방법을 쓰고 싶어도 얘를 쓸 수 있고 풀 방법을 써도 얘를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업데이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개. observable하고 object가 가요. object. 그러면 내가 푸시한다. 푸시는 뭐예요? 뭐만 전달하는 거예요? 푸시는? 데이터만 전달하는 거죠. 그럼 그 데이터는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요. 그런데 내가 풀한다. 풀하면은 요거는 안 쓰고 요것만 쓰는 거예요. 요것만. 푸시는 요것만 쓰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두 개를 해놓고 있다. 그래서 notify observer를 부르면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this를 넘겨줘요. 그리고 notify observer 그러면 여기엔 this고 여기 안돼. 이 this 넘어온 거는 내가 별로 안 쓰고 요것만 쓰는 거지. 데이터만.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방법이 오브젝트밖에 없는 거야. 내가 어떤 데이터를 줄지 모르니까 어떤 데이터를 이제 서브젝트가 줄지 모르잖아요. 범용적인 거니까. 어떤 데이터를 줄지 모르지. 이게 뭐 플로트 하나 줄지 플로트 3개를 줄지 뭐 뭘 줄지 모르니까 얘가 만들어 놓은 거는 오브젝트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전달해야 되는 거를 어떤 객체로 만들고 그 객체를 전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받은 데서는 그 객체를 코드가 안 돼 있지만 객체를 이제 내 원하는 걸로 타입 변환 시켜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예제에서 얘네를 만든다 그러면은 3개의 플로트 값을 가지는 새로운 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고 그 객체를 던져줘야지만 요거를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바 8까지만 존재했던 observable하고 observable 이용해서 똑같은 웨더 데이터를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그 별도로 그 전달할 데이터를 표현하는
구조체가 하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푸시풀 둘 다 있고, 요걸 부르기 전에 또 하나 더 set change라는 걸 쓰게끔 하죠. 얘를 안 부르면 notify observer가 호출돼도 통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우리가 그 뭐죠? set measurement change라는 걸 만들었었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measurement change들을 내가 부르나 안 부르냐에 따라서 통보되고 안 통보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set change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통보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 set change가 를 쓰려고 그러면 얘가 프로텍트이기 때문에 얘를 바꿔주려면 퍼블릭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오버로딩 해가지고 한 거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상속받아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상속받아야 되는 게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면 여기에 멤버로 뉴 못하잖아. 그러면 그 추상 클래스를 하나 더 상속받아가지고 뭔가 인스텐시 할 수 있는 걸로 만든 다음에 걔를 뭘로 가져가야 돼요? 멤버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단일 상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하나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받아야 되는 게 추상 클래스야. 그러면 걔는 바로 멤버로 못 가지잖아요. 그럼 걔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거기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많이 되어 있고요. 거기 같은 라이브러리 그 EL에 제가 하나 더 올려놨는데, 걔는 뭐 굳이 여러분들 다운받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바 fx에서 어떤 버튼이 있을 때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뭔가 행동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보통 뭘 쓰냐면 set an action이라는 걸 이용해요. 그러면 얘가 눌렀을 때 요 함수를 하나 등록을 해줍니다. 뭐 객체를 등록해도 되는데, 그러면 얘를 누르면 랄라 이게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하는 건데, 만약에 하나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등록하고 싶으면 그 버튼에 여기서처럼 add event handler를 여러 개 넣어주시면,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가 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여러 객체를 그 메소드에 등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뭐죠?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해야 되는 일을 여러 개 등록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만 등록해서 보통 하잖아, 우리. 근데 이제 실제 얘가 서브젝트니까 버튼에서 GUI에선 옵저버를 얘를 이 버튼이 눌렀을 때 하는 일을 만약 여러 개 하고 싶으면 실제 여러 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쓰는 게 set an action 대신에 뭐 event handler라는 걸 add event handler 넣어주시면 여기서처럼 요 객체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것도 출력되고 바나나라는 것도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GUI에 있는 이 개별 노드들, 모든 노드들이 서브젝트 개념이고, 걔가 눌렀을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걔네들이 옵저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서브젝트 옵저버 GUI에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뭐 자꾸 누르냐?
아까 설명했던 RSS 피드도 이제 이런 오브저버 패턴의 한 가지 좋은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해볼 실습으로는 이 채트룸을 한번 해볼게요. 채트룸. 그러니까 카톡 같은 데서는 단체방이라고 하나? 단톡방? 여러 유저가 들어가 있는 방. 그럼 한 유저가 메시지를 쓰면 모든 유저가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 오브저버 패턴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그걸 내일 해볼 거고요. 오브저버 패턴을 이제 정리하면, behavior 패턴이고요. 언제 쓰이나 한 객체 상태 변화가 얼마나 많은 다른 객체에 영향을 주요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이제 오브저버 패턴 쓰면 좋고, 오브저버들이 하나의 응용 또는 여러 응용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을 때 하여튼 일대다 관계를 우리가 만들려 그러면 이 오브저버 패턴을 쓰시면 좋다. 장점은 서브셋에 대한 수정 없이 오브저버들을 추가할 수 있고 동적으로 추가 제거가 가능하다. 반면 오브저버는 상대적으로 서브의 의존도가 있긴 하다. 이게 어떻게 구현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예요. 푸시나 풀이냐 여기 따라 좀 다르고요. 서브젝트는 오브제가 업데이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서브젝트는 오브저버는 되게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적고, 오브저버는 어떻게 구현에 따라서 알아야 되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얘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요. 가장 구현할 때 이제 프린시플 챌린지는 정보의 수준, 그 업데이트 메소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처럼 아까처럼 플로트 3개 값을 전달하는 걸로 만들 것인가, 뭐 오브젝트라는 거 하나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할 때 고요사양, 한 오브저버가 여러 개의 서브젝트를 구독해야 될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얘기죠. 그리고 오브저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변화를 구독할 때 알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기압 정보만 알고 싶어.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통은 서브젝트는 오브저버가 이번 통보 유용할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게 통상적인데 그걸 또 어떻게든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보통은 서브젝트는 그냥 생길 때마다 줘. 그러면 내가 받았는데 얘를 쓸까 말까는 오브저버가 신경 써야 될 문제지 보통 서브젝트가 신경 쓰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브젝트가 데이터를 보면서 10, 다음 관찰도 10, 그럼 안 보내.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보내줬는데 거기서 쓸지 말지는 또 오브저버가 처리해야 되면 되는 거니까. 등록된 오브저버들이 통보받는 순서가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자료 구조를 좀 뭐 프라이어티 큐나 이런 걸로 만드시면 되겠고, 만들 때 주의사항, 연쇄적 통보가 발생되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브젝트가 오브저버에 통보하고 이 오브저버가 서브젝트에서 또다시 통보하고 뭐 이게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가면 디버깅이 안 돼요. 힘들어져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쇄적인 통보가 이루어지는 형태로는 만들지 말라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젝트가 오브저버에 통보하고 이 오브저버가 서브젝트 상태를 또 수정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무한 루프 도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오브젝트 통보했어요. 오브저버가 다시 서브젝트를 갖고 있어서 서브젝트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 또 통보받고 이게 계속 무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브저버 패턴을 만들 때 주의 안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져야 되겠고, 뭔가 복잡하면 중간에 이 아직 배운 것뿐이 아닌 건데 미디어 패턴이라는 걸 써서 중간에 이렇게 한번 걸러주는, 나중에 이거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메인 패턴 아닌데 미디에이터 패턴이라고 해서 이제 얘와 얘가 상호작용할 때 중간에 위치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애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중간에 위치해 가지고 좀 조절해 주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같이 10, 10일 때 통보를 안 해주는 건 서브젝트가 안 하고 미디에이터가 해줄 수 있어요.
미디에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미디에이터가 서브젝트 받아서 줄지 말지를 서브젝트는 안 하고 미디에이터라는 애가 그 로직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미디에이터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어떤 객체들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다 그러면 그 관계를 중간에서 뭔가 좀 조절해주는 거를 미디에이터 패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패턴의 변형, 푸시풀,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자동 통보랑 클라이언트가 별도, 이 클라이언트가 별도 메시지 호출하는 거 아까처럼 set change, set measurement 요런 거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중 스레드 경우도 좀 고려할 게 있고요. 그리고 하드 코드드 된 노티피케이션이 있으면 옵저버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처음에 봤을 때 무슨 디스플레이 점 업데이트라는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객체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호출하고 있어. 내 코드에서. 그럼 걔를 옵저버로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혹시